자, 그 다음에 흔히 말해서 총론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저는 뭐 총론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건축시공기술사 쪽에서는 총론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파트가 이 총론 파트입니다. 보통 건축시공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술사 교재 제일 처음에 소개되는 단어는 이 총론 단어가 소개되는데, 자, 이것도 공부하지 말자 이렇게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총론도 공부하지 말자. 해롭다. 암기할 게 너무 많아요. 100% 암기 과목입니다. 그래서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총론에서도 꼭 공부를 해야 된다면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공정관리나 공사관리 쪽에서 용어 정의를 아주 잘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은 비용 구배. 요거 용어 정의 문제로 아주 잘 나옵니다. 비용 구배. 그 다음에 공정관리 기법의 종류,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거 좀 해야 되겠죠. 공사관리에서 뭡니까? 공사관리 5대 요소, 요거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용구배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공정관리 곡선, 바나나 곡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 공정관리, 공사관리 파트에서는 약 한 5문제 정도, 많으면 한 10문제 정도, 출제빈도가 높은 거 정도만 살짝 해놓으시면 돼요. 혹시 재수가 없어가지고 1교시 영어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하면 손해죠. 그래서 약간 5문제나 10문제 정도만 관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잊어버리면 됩니다. 계약, 계속 법은 바뀌고 있고, 입찰 제도,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건 아마 선택 안 하면 됩니다. 문제 선택 안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사성. 자, 우리가 보통 기술사 공부 입문하면 이런 거 이야기하죠. 시사성 공부를 해야 된다. 건설 관련 잡지책을 봐라. 건설 관련 신문을 구독을 해라. 아니, 본 공부하기도 바쁜데 언제 시사성 하고 앉아 있습니까? 시사성 문제 나오면 못 쓰는 거죠. 이런 것까지 다 섭렵하려면 공부할 게 너무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시사성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자, 우리가 2018년도를 예를 들어보면, 자, 시사성 이런 거 있습니다. 라오스 댐 붕괴, 외국 사례. 국내에서는 어떤 사고가 있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싱크홀, 그 다음에 열수송관 파열, 뭐 상수도관 파열, 흙막 현장 주변에 어떤 집안 침하, 이런 것들. 흙막 현장 주변에 어떤 건물 붕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시사성입니다. 그러고 나서 국내나 국외에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시공하고 있는 특수한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것들의 시사성 문제죠. 이 정도만 여러분들 관심 있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또 이건 몰라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기술사 공부하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큰 줄거리를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엽적으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사이드에 있는 거, 이 사이드에 있는 이 많은 내용들까지 전부 다 공부해서 내가 100점 맞고 합격하겠다. 뭐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100점 맞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버릴 거는 버리고, 버릴 거는 버리고, 단원도 버릴 단원은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경험치가 없는 특수한 공정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제가 기술사 공부할 때, 저는 기초 있죠, 기초. 이게 암기할 게 참 많더라고요. 저는 암기를 대단히 못합니다. 사실은 저는 암기력이 없어요. 암기를 잘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기초 같은 암기 과목 저는 처음부터 공부를 안 했습니다, 이거. 처음부터 안 했어요. 총론에 있는 이것들, 계약 이런 거 저는 처음부터 안 했습니다. 할 이유가 없죠. 공정관리나 공사관리 기본적인 어떤 내용은 좀 하죠. 여기서 뭐 더 추가한 다음에 뭐 V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V, 이런 거, 뭐 칼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CM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주 나오는 언급되는
보편적인 이런 문제만 좀 하고요. 나머지 계약 제도 뭐 복잡한 거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각종 제도들, 뭐 에스컬레이션, 디스컬레이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하실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과감하게 쳐낼 것은 쳐내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생략할 것은 생략하고 필요 없는 단어는 과감하게 생략하고 꼭 내가 공부해야 될 필요한 어떤 그 범위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갈무리 해가지고 여러분들 노트를 만들으셔가지고 시험 치러 가시면 됩니다. 자, 1월 27일 날 시험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노트를 보강한다든가 이런 행위 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정리해놓은 수업 노트를 가지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반복 연습을 하시고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만 쓰고 오시면 돼요. 자, 기술사 정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술사 정답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술사 정답. 자, 기술사 정답은 틀리지 않은 내용만 논문에 기술하라. 어설프고 어정쩡한 이야기 적지 마십시오. 틀리지 않는 말만 잘 적고 오면은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는 것이 기술사 시험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든 어떤 자료를 봤든 어떤 교재를 봤든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참고 자료를 가지고 확인하지 않은 내용은 여러분들 서브노트에서 지금이라도 짝짝이 쭉 긋고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지 못했던 내용들, 각종 참고문헌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지 못한 내용, 신뢰성이 없는 내용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여러분들 서브노트 속에서 완전히 까맣게 지우셔야 됩니다. 어떤 서브노트를 참고를 하든 어떤 기술사 교재를 참고하든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검증을 하셔야 돼요. 참고 문헌을 가지고 꼭 검증을 하셔가지고 아,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맞는 내용이구나 검증해야 됩니다. 자, 시중에 떠도는 서브노트들도 있습니다. 서브노트, 각종 학원에서 써주는 교재들 있습니다. 그 학원만의 특수 교재들, 이거요 참고 문헌에 입각하지 않고 강의하시는 분이나 또는 합격하시는 분들의 임의로 창작된 거, 짜맞춘 거, 그런 것들 많습니다. 가끔씩 보면요 상당한 오류들이 많아요. 원본하고 상당히 달라지게 다르게 표현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그림들 보면요 이상한 그림들이 참 많아요. 맞지도 않은 그림들, 이런 것들이 막 떠돌고 다녀요. 여러분들이 그런 그림을 만나면 그게 진실이냐 그대로서 갖다 써버리는데 잘못한 표시가 나요. 잘못된 표시가. 그래서 이런 그림 같은 거 그리실 때 상당히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직접 원본 그림을 확인하지 않으면 답안지에 막 그려 넣으시면 안 돼요. 틀린 그림 많습니다. 오류가 생긴 그림들이 상당히 많아요. 택도 아닌 그림들이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제가 보면은 저는 각종 학원이나 이런 곳에 서버노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봅니다. 기가 차지 않은 그림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 거 여러분들 잘못 답안지 그리 놓으면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사살, 필히 확인사살한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들 서버노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사 답안은 틀리지 않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요거 하나만 꼭 명심하고 가시면 좋은 답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답을 쓰는 시험이 절대로 아니다. 기술사 시험은 정답이 없다.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구입한 기술사 교재라든가 선배들한테 받은 서브노트라 이런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너무 강박관념을 갖고 매달리시면 안 됩니다. 정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고요. 여러분들 자신한테 정답이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한테 정답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기술사 합격은 누가 하십니까? 본인이 합니다. 본인. 다른 사람이 합격시켜주는 건 아닙니다. 저도 강의를 하지만은 제가 여러분들 합격시켜줄 수 있는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고 저에게 질문하시면은 답변을 해드리고. 자, 오늘 2019년도 1월 1일인데 어제 2018년 12월 30일 오늘 1월 1일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 강의를 2달 만에 2번을 들으셨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화도 자주 오시고 문자도 자주 오시고 해서 질문을 아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시면 언제나 반갑게 여러분들을 맞이할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저는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때든지 저에게 뭐 카톡을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1월 1일 날도 전화를 주셨습니다. 제가 8号선에 뭐 절에가 있는데 문자가 왔길래 제가 전화 통화를 한 30분, 1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을 자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어떤 요청에 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카톡 아이디가 JIN 소문자를 써야 되겠네요. JIN590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업무상에 계시다든가 기술사 공부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시면은 제가 강의하는 곳에 어떤 강의를 들으시지 않으셔도 관계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렇게 진590으로 카톡 주시면은 제가 성의껏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고 제가 모르면은 공부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이렇게 연락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2019년도 1월 1일 새해 첫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9년도에는 자, 예비 기술사님들 전부 다가 꼭 기술사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기술사 되세요. 감사합니다.